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우선은요, 대한민국은 어떤 위기인가? 예, 그것을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스승님이시고 대한민국의 어떤 우익 진영의 가장 사상적 권위자이신 양동완 교수님, 이분이 이제 이분은 출신이 전라남도 순천분입니다. 순천분인데 한국에서 이 양반이 있는 걸 정말 대한민국은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1988년도에요. 현대공론이라는 잡지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익은 죽었는가? 지금 주사파와 같은 반 대한민국 세력, 그러니까 좌익 세력들은 저렇게 드세게 활동하는데 우익들은 뭐하냐? 모기 소리만한 우익의 목소리. 여차하면 해외로 도피하면 된다는 도피의식을 갖고 지금 대한민국에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언제인가는 모르겠으나 10년 후가 될지 아니면 한 세대 후가 될지 모르지만, 한 세대가 몇 년이죠? 30년. 10년 후가 될지 아니면 한 세대 후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 땅에는 좌익이 주도하는 정권이 들어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익들은, 민간 우익들이 나서라. 돈 있는 자는 돈으로, 지식 있는 자는 지식으로, 완력 있는 자는 완력 있는 자는 완력 있는 대로 나서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나섰어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세금 내면 그 세금으로 안기부 직원들 월급 주고, 경찰 검찰 월급 주고 그 사람들이 지키는 거지, 내가 지금 어떻게 주부가 아니면 내가 직장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나라를 지킨단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회피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보면 좌익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아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10년 동안 수업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노조가 공격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경종을 울려주는 분들에게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지식 있는 자가 경종을 울려주는 사람이 한 사람 입을 닥치고 제거됐습니다. 그 결과 30년 뒤에 정확하게 좌익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이러한 어떤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사태라고 보여집니다. 1970년도에 칠레의 아옌데 정권이라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이 선거를 통해서 그들에게 정권이 넘어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칠레는 어떻게 보면 중진국 후진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 12위권의 경제대국 아닙니까? 학벌이 제일 높습니다. 똑똑하기로 이스라엘 사람 다음이라 합니다. 이렇게 똑똑한 대한민국이 어떻게 우익의 나라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좌익 세력에 의해서 선거로 그도 정권이 넘어가는 이 있을 수 없는 이 사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주는 거로 생각하는 잘못된 이런 판단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만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오늘 이 사태는 지구상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앞으로 연구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문제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무엇이 문제였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 살펴봐야 되는데요. 양동완 교수님이 그랬어요. 2012년도에는요 이런 말 했습니다. 앞으로 10년이 위험하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10년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불과 4년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죄가 증명되지 않은 채 끌어내려지는 사태를 벌어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미 벌써 5년 차에 접어드는 이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런데 그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되고 파면되고 다음 달 4월 달에 바로 벼랑 끝에 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느슨한 형태의 내전이 진행 중이다.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세력과 어떤 세력 간의 내전이냐 하면 대한민국의 반공적 자유민주주의를 와해하려는 세력과 무너뜨리는 세력과 반공적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력 간에 전개되고 있다 하면서 앞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이제 여러 전투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일단은 적폐청산이니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라는 명분으로 헌법을 바꾸고 법률을 바꾸는 그러한 조치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못하게 하려는 저항운동이 일어나는 또한 전투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러한 여러분들이 지금 대선이나 지금 이런 것들은 하나의 전투의 하나의 장면입니다. 곳곳에서 전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미 그분이 이야기를 했던 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많은 외국의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든창이라고 미국에 있는 동아시아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2018년도 한 국제학술회에서 대한민국은 1년 후에도 계속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서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질문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행사 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는 민주주의는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지만 한국의 경우는 여러분의 대통령으로부터 민주주의가 공격받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을 뽑을 때 자유민주주의를 지킬지 안 지킬지를 묻지 않고 그냥 점잖아 보여서 그 양반한테 운전대를 맡겨버렸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보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 우리와 같은 실수는 앞으로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아마 경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든창이 4.15 총선을 앞두고는 이 총선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의 어떤 기로에 서는 선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80석이 뺏겨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법률을 다 바꿀 수 있는 선까지 가버렸다 보니까 엄청난 대한민국이 이제 치명상을 입게 된 겁니다. 자, 홍정길 목사라고요. 좌경 목사로 알려져 있는 분이 그 2020년 2월 달에 한 기도 모임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악전고투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체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그런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거 이후 포부를 말하면서 제시한 것들은 모두 사회주의 정책이었다. 이제 4.15 선거는 총선은 바로 체제를 선택하는 선것이 더 분명해졌다. 지금 이 양반은 사상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대한민국이 체제가 무너지는 사실 위기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이분은 알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정주채 목사라고 이 소위 고신 측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옛날에 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고 이야기를 하면 너무 그러지 말라고 막 핀잔을 주면서 그렇게 했던 분이면 되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라고 막 이렇게 핀잔까지 줬던 사람인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정책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점점점 실망하고 나중에는 화가 나고 결국은 충격을 받게 됐다 그랬어요. 지금은 분노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소화불량까지 걸렸다고 자기가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에 나온 건데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멍청하고 더디 깨닫는 사람이라고 자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만큼 이분뿐만 아닙니다. 너무너무 많아서 이루 다 말할 필요가 없죠. 자,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보니까 체제 위기가 오고 있는 게 분명하고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되는 과정 속에 있다. 자, 그런 건 분명한데 우리 양동환 교수님이 박근혜 대통령 그 사태가 일어나기 그러니까 JTBC 사태가 일어나기 한 달 전에요. 어떤 그 행사에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체제 위기가 나타난 징후 12가지를 제시했는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이분은 그 12가지 내용 중에 잘 나타나 있는데 대부분 우리 대한민국이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국민이 정치적 선택을 할 때 감정적으로 선택한다. 어떻습니까? 감정적으로 선택합니까? 안 합니까? 감정적으로 선택한다. 둘째, 공산주의자나 파시스트 반체제 세력들이 급격히 늘어난다. 예. 셋째는 정부에는 반대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는 충성을 명세했던 야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충성을 취소하고 반체제 세력과 연대하거나 통합하는 행동을 보인다. 예. 그다음에 넷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제도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 자, 보십시오. 상권 분립도 다 무너지고 사법부 제도도 무너지고 언론 제도도 제 역할을 못하고 이런 제도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 하는 것이 이제 또 징후의 하나고, 다섯 번째는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세력들이 사회적 선전 부분에서 우월적 지지를 차지한다. 우리 좌익 세력들이 사실은 좌익 좌경 세력들이 언론 부분을 장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선전 부분에서 우월적 지지를 차지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언론이 장악당해 버리면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민주화가 불필요한 부분에 민주화가 도입되는 과잉 민주화 현상이 심화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데모크라시는요, 정치 분야에서의 민주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정의라는 게 타당한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민주주의가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까지 민주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군대 민주화 어떻습니까? 군대에서 민주화하면 군대가 전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서로 자 공격 앞으로 그랬는데 우리 같이 의논해 봅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가정 내 민주주의.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제 서로 우리가 서로 같은 인격적 동등체니까 서로 의논해가 같이 합시다. 되겠습니까? 가정 내 민주주의, 기업 민주주의, 경제 민주화 안 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가 이렇게 과잉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그때부터 질서가 다 파괴됩니다. 광장에 나와가지고 대통령 내려와 그러면 내려와야 되는 게 민주주의라면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완전히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거라고요. 민주주의가 적용돼야 되는 부분과 민주주의가 적용되면 안 되는 부분이 엄격하게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모든 분야에 다 민주주의를 하자라고 하면 이거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요. 포퓰리즘 과잉, 이거는 잘 알고 계십니다. 안보 위기에 처했는데 대응 방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쏘고 그다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냐 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요, 북한에서 내려오는 있지 않습니까? 전차 방어 장치들을 다 해체해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에서 그저 감시할 수 있는 유투기를 떨어 가지고요, 북한 영역을 감시하는 거 그거 다 휴전선 일대에 뭐냐면 대북 감시 체제를 다 못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대응 방어 조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나 파시즘 같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적대적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한다. 저 같은 사람이요, 공산주의 나쁘다, 사회주의 나쁘다고 이야기하면요, 그동안에 얼마나 제가 공격 많이 받았는지 아십니까? 환영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경고를 울려주는 사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돼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나 그다음에 대중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귀중함을 모른다. 자유민주주의가 당연한 줄 알고 공기의 귀중함을 모르듯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귀중함을 모르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최대 수혜층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는 일에 대해 나몰라라 한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꼭 지켜져야 되는 수혜층이 누굴까요? 자, 예를 들어 대기업 부자들이 바로 그 자유민주주의 지켜져야 그 부가 지켜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안 났습니다. 왜? 공격받고 세무 사찰 받을까 봐. 그렇게 되면 과연 이 체제가 지켜질 수 있느냐? 안 지켜집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쪽으로 보면요, 큰 교회들이 더 안 났습니다. 우리 그래서 누가 나서야 되냐? 돈 없는 사람 보고 나서라는 거. 너는 뺏길 게 없지 않냐?
제가 그렇게 되면 제가 감히 말하건대 이 체제는 안 지켜집니다. 있는 자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은 나라가 전쟁이 났을 때 귀족들이 났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족이 존경을 받죠. 그런데 우리 있는 수혜층들이 자기가 이 체제 지키는 방어 노력을 안 한다면 결국은요, 이 나라는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수혜를 받는 것만 좋아하지 내가 이 수혜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 체제는 절대로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뭐 어떤 정당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기에 처했음을 경고하지 않는다. 위기가 진짜 처하면요 경고 안 해요. 호랑이가요 저 한 1km밖에 올 때는 개가 짖어요. 근데 100m 앞에 딱 나타나면요 개가 안 짖습니다. 그냥 똥오줌을 바들바들 떨면서 똥만 싸. 그래서 뭐냐, 아 진짜 위기가 사라진 게 아니고 이제 위기가 더 심화됐다는 증표입니다. 오늘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를 경종을 울려준 사람이 적어진 이유도요 너무 두렵기 때문에. 이제 그럴수록 우리 모두가 같이 스크럼 짜고 바로 이겨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